만약 웹사이트가 HTML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버튼을 누르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동적인 작업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웹사이트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입니다. 이름 때문에 자바와 연관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은 ECMA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버전을 매길 때 ECMA 스크립트의 앞글자를 따서 ES5, ES6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앞에서 배운 HTML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라고 설명드렸는데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HTML은 웹사이트의 뼈대를 구성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가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스크립트 언어라고 부르는 언어들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크립트 언어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런타임에 코드가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C 언어나 자바 같은 컴파일 언어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스 코드가 해석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는 런타임의 코드가 해석되고 실행됩니다. 오랫동안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 개발에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리액트 네이티브나 데스크톱용 앱 개발을 위한 일렉트론 등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수없이 많은 변천사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표준어와 방언, 즉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표준어와 방언이 뒤섞여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표준 버전으로 나온 것이 ES5, ES6 같은 것들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ES는 자바스크립트의 정식 명칭인 ECMA 스크립트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버전을 의미합니다. ES6는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따라서 ECMA 스크립트 2015 또는 ES2015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부터 참 복잡하죠? 이 책에서는 ES6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가장 최신 버전은 ES12라고 불리는 ECMA 스크립트 2021이지만 2015년에 ES6가 릴리즈되면서 새로운 문법이 많이 추가되었고 자바스크립트 표준화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써본 적이 없거나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문법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리액트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든 문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어렵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ES6의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데이터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티저, 어레이 등으로 부르는 것들이죠. 모든 변수들은 하나의 자료형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시점에 해당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가 아닌 변수의 데이터가 대입되는 시점에 해당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동적으로 자료형이 결정되는 것을 다이나믹 타이핑, 한글로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부르며 자바스크립트는 이 동적 타이핑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변수의 자료형을 먼저 쓰지 않고 var을 써서 var라고 씁니다. 여기서 var는 변수를 의미하는 영 단어인 variable을 말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var 말고 let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되도록이면 let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을 살펴볼까요?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자료형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넘버 타입은 말 그대로 숫자를 다루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정수나 소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은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문자열을 선언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거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문장을 큰 따옴표로 열고 작은 따옴표로 닫는 식으로 두 종류의 따옴표를 한 번에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넘버 타입과 스트링 타입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입니다. 다음 자료형은 불리언 타입입니다. 불리언 타입은 값이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 다음 널 타입은 값이 null인 것을 의미하는 자료형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undefined 타입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undefined 타입은 영단어 뜻 그대로 정의가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define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상의 17번 라인을 보시면 let you on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변수를 선언만 하고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변수의 자료형은 undefined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수의 값이 대입되는 순간 동적 타이핑 방식으로 해당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undefined 타입은 값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null 타입은 값이 정의되긴 했는데 정의된 그 값이 null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강의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료형은 array 타입입니다. array 타입은 배열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배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예제 코드처럼 숫자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문자열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에 다양한 자료형의 변수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에 다양한 자료형의 변수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열은 변수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배열에 있는 각 변수는 자신의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 값을 가집니다. 참고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며 이것을 사용해서 배열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다양한 예제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변수에 접근하는 예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넘버 타입으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은 스트링 타입으로만 이루어진 배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 넘버 타입과 스트링 타입을 함께 사용한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형들을 함께 사용한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부터는 console.lo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각 원소들을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3번째 줄의 출력 결과는 1이 나오고 그리고 16번째 줄에서는 array2의 1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위치한 알파벳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19번째 줄에서는 array 3의 인덱스가 2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위치한 원소인 숫자 2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째 줄에서는 array 4의 인덱스가 3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 위치한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료형은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말 그대로 객체를 다루기 위한 자료형입니다. 여기에서의 객체는 다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쌍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 보셨다면 딕셔너리나 맵, 해시맵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과 유사한 자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객체에 들어가는 키 값 쌍에서 키는 문자열이어야 되고 값으로는 어떤 자료형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예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Object1이라는 이름의 객체를 선언을 했는데요. 키로는 A, 값으로는 애플, 그 다음에 키로 B, 값으로 바나나, 키로 C, 값으로 캐럿 이런 식으로 키와 값의 쌍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객체도 A1, B2, C2 이런 식으로 키 값상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에서는 값으로 다양한 자료형들을 함께 사용한 객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객체 안에 값으로 또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11번째 줄에서는 객체 안에 또 객체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 줄부터는 객체 안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객체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obj 대괄호 키처럼 대괄호 안에 키를 넣어주거나 obj.key처럼 점을 찍고 키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째 줄의 출력 결과를 보면 obj1의 키가 a이기 때문에 값인 애플이 출력이 되고요. 20번째 줄에 보면 obj2의
키가 a인 것의 값은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23번째 줄에는 obj3의 키가 c이기 때문에 c의 값인 배열, 1, 2, 3, 4가 들어있는 배열이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6번째 줄에 obj4에 c의 c2라고 하면 obj4라는 객체의 키가 c인 경우의 값은 객체이기 때문에 해당 객체에서 또 키가 c2인 것의 값, 즉 6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의 대표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리액트를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자료형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궁금하다면 이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